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항문 거군 증후군에 대해서 연세 S위원 심영기 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성형외과 전문인데 뚱딴지같이 별명이 돈키호테라고 그래서 1995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하지정맥류 치료를 시작했고요. 지금 만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중국 대련에 정맥류 병원을 설립을 해서 일주일 전에 중국 대련 25주년 개원 기념 행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2017년, 그러니까 지금 만으로 한 8년 정도 실제로 임상에서 쓴 거고 연구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LQ요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Q요법으로 항문 거군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성형외과 전문이고 지금 현재는 하지정맥류, 림프 부종, 난치병 치료, 통증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항문 거군 증후군이 뭐냐면 항문이 아파요. 항문 아프면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배변감. 배변감이란 뭐냐면 가서 대변을 봤는데 또 마려워. 시원하지가 않아. 그리고 잔변감. 계속 변이 차 있는 느낌, 남아 있는 느낌. 그리고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이 항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대장 항문과를 가요. 근데 진단이 잘 안 돼. 항문 거군 증후군은 정확한 진단이 안 돼서 대장 항문과도 가고, 그다음에 뭐 CT, MRI도 찍어보고, 근육이완제도 맞고, 진통제도 먹고, 그리고 이제 보톡스 주사까지 맞아요. 보톡스 주사가 이제 보톡스가 얼굴 주름 피는 게 물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 신경을 마비시켜주는 보툴리눔 톡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음부신경에다 주사를 놓습니다. 근데 그게 완치가 되는 건 아닌데 이 보톡스 주사까지 맞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 뭐 한 10대 군데 되는 뭐 한의원 가서 침 맞아도 안 좋아지지, 대장항문과가 뭐 이상한데 왜 너는 아파하냐, 난 모르겠다. 대부분 선생님들 진단이 안 되니까. 진단은 저는 이제 유일하게 그 전기생리학적으로 진단은 LQ 진단법을 개발해서, 그리고 그 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치료 도중에 체크를 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물론 통증을 느끼지만은. 그래서 꼬리뼈 신경의 반응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히 항문 주위에. 그 대부분 이제 저희 병원 그 통계를 보면은 100명 환자가 왔다 했을 때 80%는 평균 25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4, 6, 24, 6개월 잡는 거죠. 근데 주일에 LQ 치료로 거의 다 좋아지고, 근데 완치될 때까지 오시는 분은 별로 없고, 뭐 한 70%만 좋아져도 안 오세요. 그냥 견딜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꽤 많은 분들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장항문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축 찍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많이 아파한다고. 근데 이상은 없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항문 거군 증후군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냥 항문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문 꼬리뼈 부분에 통증이 있고, 배변감, 잔변감이 있고, 배변에 잠깐은 시원한데 건조하고 뻑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옆에 항문 옆에 꼴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서 있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운전도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못 하시니까 회사 직장 사표 내신 분도 있어요. 도저히 미안해서 주위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항문 주위 손으로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또 그래. 항문이 있는데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쓰리고 아프다. 심하면 재채기 할 때도 아프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고 대변 볼 때 힘주는 거 있잖아. 그럴 때 밑이 빠지는 것 같다. 그리고 항문에 무언가 막혀 있고 뭔가 이물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항문이 아프다. 근데 대장 항문 전문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런다. 이게 최고의 고민인 거야, 환자분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뭐 그렇다고 뭐 마약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아주 그냥 거기다 보통 보면 진통제하고 근육이완제 처방해 주잖아요. 그거 먹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완전히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너는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너 아프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병자야. 사이코야. 이렇게 놀림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진단이 안 되니까. 대장학문과에서 당신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사이코. 그래서 뭐 신경정신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 듣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답답한 거죠. 환자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항문 거군 증후군의 원인은 뭐냐면 제가 원인을 추정을 해보면은 좌골신경의 새끼 분지 중에서 음부신경이라는데 그게 신경이 망가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뭐 자세하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천골신경 3, 4, 5번 신경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복합체에 이상이 생긴 거다. 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튼튼한 거는 이렇게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고 그런데 신경이 망가지면 찌그러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전선이 터진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재생시키는 게 현대적으로 안 되니까는 항문거군 증후군은 치료 못한다. 불치병이다. 좌역이나 집에서 하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게 엘큐요법이에요. 세계 최초로 아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골신경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복잡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좌골신경에서 나오는 음부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문거군 증후군은 감별을 할 게 뭐 디스크가 있는지 방사통이 있는지 대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좌골신경통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이렇게 같이 봐드리면 되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엘큐요법은 뭐냐면 통증 유발점을 전기생략적으로 진단해 드려요. 이 항문이 나쁠 때 항문 주위에 반응이 그냥 크게 나와요. 그리고 세포 충전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결국은 그 망가진 음부신경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엘큐요법은 진단과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지를 용해시켜주고 세포 충전을 시켜주고 음부신경, 신경 재생을 시켜주는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이제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지만 미토콘드리아, 쪼글쪼글하고 번데기 같이 생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신경작용을 하는데 망가지면은 다음 슬라이드. 망가지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전기를 안 만드니까 세포가 방전이 돼서 기능이 안 되고 미세순환이 감소돼서 림프 찌꺼기가 축적이 돼서 그다음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건데 항문거군 증후군은 음부신경에 이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걸 엘큐어로 각 단계별로 치료가 이제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세포를 충전을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려주는 거다. 그리고 이 세포가 방전이 되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는데 그 전에 이제 돌려주는 게 엘큐어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큐어법을 하게 되면 이제 축 늘어진 사람이 팔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다 배터리와 같은 거라 이 세포가 충전이 되면 아주 팔팔해집니다. 그래서 림프는 뭐냐 하면 림프 찌꺼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림프 슬러지, 림프 찌꺼기는 림프 순환이 안 될 때 모이는 끈적끈적한 세포 쓰레기입니다. 이것이 림프액은 혈액량의 4배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막히면은 이제 모든 게 병이 생기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림프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약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먹는 약이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가 림프 찌꺼기 만드는 주범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병이 날 때는 이 세포가 방전이 돼서 생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약이 아닌 다음에는 모든 약을 끊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림프 찌꺼기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전기로 이온 분해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기 자극을 하면 찌릿하고 아픈데요. 그걸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면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 포인트하고 원인 위치하고 실제로 아픔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건데 항문거군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이제 통증 유발점은 우리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통증 원인은
팔뚝에 있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거는 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인 포인트를 주범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T나 MRI는 절대로 진단되지 않는 것이 항문거군 증후군이고요. 다음. 자, 여기 항문거군 증후군 환자분 진단하는 거 사각사각 진단법이라고 해서 정상인 데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전기가 방전이 된 데는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이제 제 특허이기도 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진단법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여주실까요? 안 돌아갑니까? 그럼 됐고요. 이제 소리가 틀리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상은 마찰음이었고 통증 우발점은 마찰음이 있다. 다음 슬라이드. 기존 항문거군 증후법 치료법은 어떤 걸 해도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물리치료, 마사지, 약물치료, 진통제, 근육이완제, 주사치료, 스테로이드 주로 많이 쓰고 수술 받기 전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수술 잘 안 하고 수술해도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음. 항문거군 치료 제가 하는 거는 운동 스트레칭은 가급적 권해드리고 자욕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알칼리 형성 식품도 좀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기 파스를 사서 붙이세요 하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LQ요법으로 신경재생 치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염 진통제, 근육이완제, 보톡스, 스테로이드, 뼈주사 이거 절대로 저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다음. 스트레칭 권해드리고요. 다음. 항문거군 치료 결과는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제가 치료한 환자 수가 568명인데요. 주 한 번, 아주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오시라고 그러고 20분 내지 40분 치료하고 평균 치료 기간은 4 내지 5개월. 평균 치료에서는 약 20회인데 좀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 치료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꼬리뼈 수술하신 분. 그리고 신경전기 자극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기 나오는 전기 자극기 있거든요. 이거 넣으신 분들은 신경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쓴뿌리가 심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 그리고 진통제 약물 너무 오래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10년 정도 됐잖아요. 재발돼서 오신 분 거의 없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이게 부스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올려주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재발돼서 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증상이 심해지시면 이제 알아서 오시니까. LQ요법 단점은 한두 번에 스테로이드 좀 반짝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는 근본 치료는 아니고 LQ요법은 근본 치료이기 때문에 반복 치료를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충전방전해서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거라서 특히 신경재생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걸린다. 신경재생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LQ요법은 미고전압을 이용한 미세전류치료법으로서 세포 재생요법이다. 통증 치료법이다. 진단, 치료, 재생 3대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책 세포 충전 건강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가 3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